지금 중국에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인공지능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. 이름하여 시댄스 2.0인데요. 이게 지금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,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또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사진 딱 한 장으로 영화 한 편을 똑딱 만들어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에이, 설마 싶으시죠?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게 되냐고요? 말로만 하면 안 믿으실 테니 바로 결과물부터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장면 좀 보세요.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게임 캐릭터, 손오공이잖아요. 근데 지금 할리우드 영화에 들어가서 막 현란한 액션을 펼치고 있어요. 와,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죠? 근데 이게 사실은 전부 AI가 만들었다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. 지금 이 영상은요,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전통 의상을 쫙 빼입고 연설하는 모습이에요. 이것도 당연히 같은 AI가 만든 건데요. 표정이나 목소리 좀 보세요. 너무 자연스러워서 와, 이거 진짜 아니야? 하고 착각할 정도라니까요. 네, 바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기술, 새로운 AI 쇼크라고까지 불리는 시댄스 2.0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시댄스 2.0,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? 이 마법 같은 기술의 비밀 한번 들여다보죠.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경쟁력이에요. 여러분 틱톡 아시죠? 바로 그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만든 게 이 시댄스 2.0인데요. 우리가 잘 아는 오픈 AI의 소라나 구글의 배우 같은 애들이랑 비교해보면 일단 비용이 훨씬 싸고요. 만드는 속도는 무려 30%나 더 빨라요. 근데 진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건 이미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돼서 누구나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제일 큰 차이죠. 이건 뭐 거의 가성비 쇼크 수준입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모든 업그레이드가 단 8개월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. 8개월!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영상이랑 소리가 좀 따로 노는 단점이 있었거든요. 그걸 완벽하게 뜯어 고치고 성능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데 1년도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. 정말 무서운 속도죠? 아니,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? 바로 여기에 좀 논란이 될 만한 비밀 재료가 숨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. 대체 중국은 이걸 어떻게 해낸 걸까요? 이 논란에 불을 지핀 건 한 중국 테크 인플루언서의 경험담이었어요.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냥 자기 얼굴 사진 딱 한 장만 AI에 넣어본 거예요. 그랬더니 세상에 AI가 자기 목소리를 아는 건 물론이고 사진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자기 등 뒤 배경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. 이걸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. 네, 바로 이 지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. 시댄스 2.0이 전 세계에 20억 명이 쓰는 틱톡 있잖아요. 거기에 올라온 어마어마한 양의 사용자 동영상을 허락도 없이 그냥 학습 데이터로 쓴 거 아니냐? 바로 이 의혹입니다. 실제로 틱톡 약관을 들여다보면요. 사용자 콘텐츠를 연구 개발에 쓸 수 있다. 이런 식의 문구가 있긴 하거든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.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중국만이 가진 어떤 시스템적인 특징 때문이거든요.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말하자면 중국식 AI 속성 레시피 같은 게 있는 셈인데요. 첫 번째 재료는 어마어마한 사용자 데이터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. 두 번째는 저작권법이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정부의 아주 강력한 지원. 그리고 공공 데이터까지 팍팍 열어주는 게 더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따라하기 힘든 독특한 AI 성장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 중국의 야망은 시댄스 2.0처럼 화면 속 디지털 세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.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화면 밖,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로봇 기술로 그 영역을 무섭게 넓혀가고 있어요.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. 이미 전 세계에서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중에 37%,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중국 기업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이 이제 화면 속 AI를 넘어서서 피지컬 AI, 그러니까 현실에서 직접 움직이는 인공지능에 얼마나 올인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이런 흐름은 당장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어요. 요즘 식당 가면 서빙 로봇 많이 보이잖아요. 우리나라 서빙 로봇 시장의 60%를 이미 중국산이 차지했습니다. 왜냐고요? 정부 보조금에다가 워낙 생산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가격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중국 로봇 기술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. 다른 나라보다 40%나 싼 산업용 로봇은 기본이고요. 혼자서 계단을 막 오르내리고 심지어 드론처럼 날아다니는 로봇 청소기까지 나왔어요.
또 로봇 200대가 다 같이 모여서 무술 공연을 펼치는 장면. 이건 정말 장관이었죠. 얼마나 넓은 분야에서 또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자, 그러면 중국의 이런 엄청난 AI, 로봇 기술 발전이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, 왜 이게 중요하냐 궁금하실 텐데요. 이건 단순히 어느 나라 기술이 더 좋냐, 이런 기술 경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. 전 세계 경제, 심지어 안보까지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결국 전 세계는 지금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. 한쪽에는 더 싸고 더 발전된 기술을 누릴 수 있다는 달콤한 기회가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내 데이터는 안전한가? 내 사생활은 괜찮은가? 하는 문제, 그리고 특정 나라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종속될 수 있다는 엄청난 위험이 있는 거죠. 이 사이에서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이 무서운 AI 기술 경쟁 속에서 과연 속도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우리가 마땅히 고민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질문들을 너무 앞질러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